네, 반갑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2,500에서 딱 멈추고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조금 불안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위권 종목군들도 많이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시장에는 좀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쉽게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조금만 움직여도 매도를 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서 종목 간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죠. 즉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또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 이 시장 조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에 매수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일찌감치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쪽, 전차군단 뭐 이런 쪽 움직임이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1% 넘게 상승했고 특히나 자동차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매도를 쳤어요. 네, 왜냐면 이제 배당보다도 워낙 높은 수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매도를 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다시 공략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나쁘지 않았는데 체감하는 부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다는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일단 이 정도 올라오고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랬죠. 왜냐면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은 물론 올라가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만드는데 조금 부담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저항이 있는 부분들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내일 올라가는 게 난데 내일부터는 또 FOMC에 대한 국면들이 맞이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 주는 사실 조금 불안정합니다. 왜냐면은 변수가 좀 있고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압박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답답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코스피 현재의 흐름 자체는 상승 흐름을 예상대로 잘 움직여줬고요. 내일까지도 아마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시장 상황도 조금 더 보고요. 2500포인트를 저점 지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 시점에서 그냥 유지가 살금 되다가 마지막에 툭 떨어진 모습이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를 조금 많이 쏟아낸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쭉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낫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쏟아지고 나서 지켜지는가 싶더니 그냥 1시 넘어서면서 또 매물 나오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당한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변화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1월달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돌린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그대로 나타나죠.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쫙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 대부분 오늘 자동차, 전기전자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고요. 금융투자가 따라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마이너스 마감됐어요. 자, 그리고 연기금들은 외국인 따라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뭐 오히려 힘을 조금 더 보태줬다. 대형주가 움직이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추세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급도 나빠졌죠. 그래서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폭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1.36%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많이 올랐어요. 2.4%까지 올라서서 75,000원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렇게 넘어가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전환이 됐어요. 좋지 않죠.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플러스, 그 다음에 SDI, LG화학 이런 것도 플러스 나왔는데 연속 상승은 일단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연결은 되고 있는 것 같다 판단 좀 드는데 문제는 코스닥 쪽이겠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나쁘지 않았다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나쁘지 않았고요. 80만원대 찍어줬네요. 하이닉스는 뭐 보합 수준,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불을 뿜었죠. 4.4% 195,600원까지 강하게 올라서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기아가 99,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단 10만원을 오늘 찍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99,900원에 마무리됐고요. 저는 99,000원 이상에서 네, 매도 의견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월급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문자를 받으셨다라면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거고요. 매도를 이제 문자 뭐 안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한 25%? 네, 그쯤 나왔나요? 더 많이 나왔겠죠? 지금 8만원대부터 매수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제법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법 나왔을 것 같아요. 20% 넘게 무조건 나왔을 것 같은데, 배당은 6%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 됐죠. 배당 받아먹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보너스까지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주가가 변화를 한번 살짝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면, 네, 뭐, 배당락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면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더 들고 갑니다. 현대차나 뭐 현대차 EUB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뭐 올라온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현대차 EUB도 지금 10% 넘었죠. 수익률 10% 넘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률 제법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분기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말 배당이 크니까 배당량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완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들고 가고, 기아는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는 오늘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진행됐고요. 네, 삼성물산이 오늘 많이 올랐죠. 6%대. 은행주들은 당분간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려나면서 이번 FOMC, 즉 이번 주 정도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잘 올라간 다음에 대충 또 팔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나타나게 되면 적당히 팔아서 차익 실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자고요. 뭐 우리금융인 지주나 이런 것들도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금융 지주도 지금 한 30% 네, 넘게 수익이 나왔는데 뭐 좋아요. 뭐 아무튼 올라가서 나쁠 건 없는데 기업은행을 조금 일찍 판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튼 네, 우리금융 지주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또 분기 배당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매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매도는 그래도 그건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량이 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수익 날 때 대충 잘라버리시면 된다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뭐 대충 비슷합니다. 네,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19,000원대 다시 올라서면서 좋아요. 이거는 네, 분위기를 아주 잘 잡아가고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카카오뱅크는 은행주인데도 불구하고 별로죠. 네, 자, 뭐 그런 정도 느낌이라서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네, 에코프로멀티가 조금 밀린 형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팔아먹은 삼성 SDS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제저권 자리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주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범이 6.9%, 좋지 않죠. 이게 원래는 오늘 더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 갉아먹은 모습 좀 있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HLB도 마찬가지. 아침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글쎄요. 뭐 일단은 HLB 관련한 종목군들이 아침에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오후에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좀 터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재료가 일단은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는 더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다 내렸어요. 엔캠 혼자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약세로 마감리가 됐죠.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저기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리고 2차전지 마찬가지,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었고요. 시제는 좀 올라갔네요. 시제는 좀 올라간 모습이었고, 그냥 단지 코스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죠. 나무가 같은 경우도 제가 29,900원에 매도 의견을 들었는데요. 네, 이런 종목군들 오늘 차익 실현 들어갔는데 29,900원에 종료가 됐네요. 장중에 제가 매도 사인 들고 나서 더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마 매도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인터플렉스도 오늘 매도 사인은 바로 최종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요것도 뭐 대응하실 분들은, 저는 18,350원에 매도가 완료가 됐거든요. 뭐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내일까지도 변화가 좀 안 좋게 나타나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등락 현황 볼게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많이 빠졌어요. 1138개 종목, 하한가도 2개나 있고요. 이런 종목이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424개 종목 상승, 1138개 종목이 오늘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은요, 528개 종목 상승, 362개 하락. 즉 대형주가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죠. 즉 상승 종목이 코스피 쪽에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을 보시면 태영건설 우선주, 그 다음에 EDGC, 레이저셀,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네. 특이사항은 없는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뱅크, 엔캠, 시젠 등등등에서 상승이 있었고요. HLB 테라퓨텍스는 그냥 상승 기조 유지했습니다만은 다른 HLB 종목군들은 많이 안 보이죠. 꼬리가 많이 달렸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흥구석유 이런 거, 네, 남방공사, 중동 지역 문제가 조금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움직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율촌해학도 오늘은 많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9%대가 상승한 종목은 조금 숫자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36개 정도 나와 있고요. 게임주들 반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개고요. 다우기술이 오늘 짠 하고 올라갔죠. 짜잔. 네, 장중엔 더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8.9% 마무리됐네요. 뭐 때가 되면 다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최근에 있었던 요 자리들 있죠. 여름철에 있었던 그 횡보 구간들을 이제 넘어서는 모습이라 이 물량을 지금 어떻게 소화해 줄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늦지막히 올라가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금호석유 이런 것도 올라갔었고요. 쭉 내려볼게요. 2.67 아침보다는 조금 나으네요. 그죠? 아침보다 좀 나은 편인데 0.3% 정도 좋아졌다. 근데 하락폭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자고요. 자, 하락률 볼게요. 우진엔텍이 하한가, 결국은 하한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현대힘스도 하한가 들어갔고요. 네, 4x4, 드림인사이드, 오늘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변동성이 커져 있고요.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아요. 10% 이상까지만 해도 39개. 이제 상승 종목보다 많죠? 그 다음에 9%까지 보시면은 50개나 됩니다. 많아요. 오늘 종목의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거 있죠. LNF인가요? 그것도 지금 떨어졌나요? 이 코스피를 넘어왔잖아요. 코스피를 넘어오면서, 네, 신고가, 신고 호되게 치르네요. 8.97. 자, 이렇게 되니까 코스닥 쪽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또 빠져나가서 또 변동성이 더 커졌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남아있어도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변화가 좀 크네요. 그리고 하락 포인트도 4.15. 와, 늘어났어요. 그죠? 아침에만 하더라도 격차가 0.3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 정도 차이 나는 거죠. 1.5% 정도 차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5% 나오는 게 오늘 시장의 포인트인데, 계좌 상황 들다 보니까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플러스 한 2%쯤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자, 이게, 어떤 종목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계좌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따라가고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우선 이쪽에 비중만 키우셔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네, 자동차 쪽. 전차 군단 쪽으로 비중만 잘 키워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계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잡으신 분들은 별 문제 없이 오늘 계좌가 통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좌는 플러스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더 유력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기관 쪽은 레버리지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자동차 위주로 샀어요. 그 다음에 KB금융, 은행주, 한국전력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투자놈들이 했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디서 팔았을까? 연기금은 아닐 거고, 연기금도 팔았군요. 연기금 놈들이 뭘 한 거지? 네, 자동차 쪽을 사들인 건가요? 그 다음에 투신 쪽,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기관 총계로 봤을 때는 매도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 매수로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해주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샀겠죠. 기아차,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은행주,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좀 팔았을 건데요. 많이 팔진 않았을 거예요. 삼성전자는 2천억. 이제 뭐 제대로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LB 매도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엔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도 좀 밀렸고요. 고용 제품은 팔았는데 고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들어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놔두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잘 올라서 65,500원이네요. 네, 분위기 좋아졌네요. 자, 이렇게만 그냥 잘 놔두시면 되죠. 좋은
종목들 잘 가져가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올라온 종목들만 타박타박 잘라서 차익 실현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요,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하실 필요까지는 아직 없다고 그랬죠. 뭐 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숫자를 줄이면서 또 현금화 시키고 다른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번 주가 여러분들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변수가 많아서 또 다음 주에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 오세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또 진행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진행되죠.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네, 보다 자세한 전략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9시에 오셔서 저와 같이 자, 이번 주와 다음 주 연결고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전차군단 화이팅. 아우 좋아요. 네, 봤쥬. 네, 요거하고 넘어가야죠.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저는 저녁 9시에 올게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